네, 안녕하세요. 저 실버산업학 07학번 전승구이고요. 사회복지학을 복수 전공했고요. 현재는 이제 더 시니어스 재가복지센터에서 센터장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시니어스 재가복지센터는 이제 시니어스 타워에서 이제 자회사로 떨어져 나온 재가복지센터고요. 분담점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센터장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서울 시니어스 분당타워 사회복지팀에서 일을 하다가 장기요양 기간 중에 방문요양 센터를 운영을 하게 되면서 보직이 변경됐다 그러죠. 그쪽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다가 이제 19년도에 여기 분당을 집중적으로 하는 지점이 생기면서 여기 지점 센터장으로 오게 돼서 큰 틀에서 보면은 뭐 대표님이 바뀐다거나 큰 그룹이 바뀐 건 아닌데 이제 그 안에서 좀 변경이 있었고요. 뭐 시니어스 타워 오기 전에는 이제 뭐 개인적으로 뭐 이런저런 뭐 어플도 만들고 뭐 이런저런 경험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경험이 직무적으로는 도움된 건 아닌데 이제 일단 어차피 다 사람을 만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저희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조금 안정을 찾고 그거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을 많이 하세요. 저희 세대에도 많이 하지만 어르신들은 직접적으로 뭐 자그마한 음료 하나라든 뭐든 표현을 하시는데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 그래도 보람을 느끼고요. 이제 좋은 점은 아무래도 이제 전공을 살린 부분이다 보니까 나를 소개를 한다거나 그럴 때 이제 나는 이거를 집중적으로 전공을 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직업이 조금 좋은 것 같아요.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할 줄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부가적으로 서류를 한다거나 뭐 행정을 한다는 거는 사실 기본 디폴트로 깔고 가야 되는 거고 뭐 예를 들어 한글, 뭐 PT, MS 오피스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능력이라 하면 사람을 만났을 때 이제 자기 의사 표현 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불편하게 대화를 이끌어가지 않고 좀 긍정적으로 조금 편안하게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점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사람을 만나는 거기 때문에 집안에 있는 내향적인 취미보다는 좀 외향적인 취미를 가지는 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자격증인 것 같아요. 일단 당연히 자격증은 있어야 되는 거고 이 직업뿐만 아니라 물론 뭐 학교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뭐 학점도 있고 뭐 학부 생활도 있지만 그래도 이거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게 자격증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한 자격증 하나씩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실버산업학을 전공했다는 게 되게 유니크해요. 생각보다 그걸 전공한 사람은 많지 않고 대부분 사회복지 쪽을 전공하는 사람이 많은데 실버산업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조금 이걸로 자기를 어필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뭐 자격증이지만 국가 자격증이 아니라면 민간 자격증이라도 하면서 그걸로 스토리를 만들어내면 되거든요. 뭐 회사를 들어갈 때 면접을 보는데 근데 나는 이 사람과 처음 만났어. 이 사람을 평가를 해야 돼. 근데 나는 이 사람이 서류를 보고 얘기를 하게 돼 있는데 내가 이렇게 서류를 봤더니 내가 원하는 직무에 대해서 자격증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걸로 대화가 갈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나는 A라는 직무를 하고 싶은데 B라는 자격증이 있으면 근데 A에 업무하실 건데 B라는 자격증은 왜 있어요? 라는 질문을 받게 되는데 사실 그러면은 조금 안 좋거든요.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방향이 있으면 그거에 맞는 준비를 해야지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는 거는 물론 해서 나쁠 건 없지만 약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일단은 장기요양 기관이에요. 이렇게 장기요양이라는 거는 이제 뭐 많이 아시는 요양원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주간보, 야간보, 방문요양, 방문간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저는 이제 방문요양 쪽에 있는 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고요. 방문요양이라 하면 뭐 당연히 수업 중에 배웠겠지만 이제 장기요양 등급이죠. 등급이 있으신 분들한테 요양보호사를 연결해주고 관리를 해주고 케어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모든 일을 해요. 복지사로 일할 때는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업무 수행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요양보호사가 잘 일하고 있는지 어르신 어디 불편한 없는지 체크도 했었고 지금은 이제 그것보다는 이제 사회복지사 관리랑 요양보호사 관리, 어르신 관리 쪽에 조금 더 관리 쪽에 집중이 되어 있고요. 네, 이 정도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또래랑 일을 하지 않아요. 제가 일을 하는 거는 다
어르신들, 요양보호사들이기 때문에 저희 뭐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이기 때문에 진짜 답답해요. 여러 번 말해야 알아듣고 당연한 건데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물론 뭐 사회복지사라면 그렇지 않지만 그래서 그거를 되게 답답함을 참고 업무를 하는 게 힘들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자기들 주장이 세서 제가 센터장이지만 본인들 생각하는 대로만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고 돌발이 많고 그런 게 조금 힘든 부분으로 다가오지만 이제 그런 것도 다 허용을 하고 약간 예상을 하고 미리 준비를 하고 그런 점으로 이렇게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선은 대학교에서 활동하는 게 사람을 만나는 거다 보니까 그게 자체가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뿐만이 아니라 일반 회사를 가더라도 예를 들어 뭐 교수님과 제자의 관계 아니면 뭐 학생과 학생과의 관계 이런 서로 간의 관계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해결하는 게 어떻게 보면 회사 가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또 작은 사회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도움이 됐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단과대 학생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졸업하신 선배들을 찾아가는 그런 행사를 한 적이 있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선배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고 어느 분야에 있고 이렇게 알게 되는 부분이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학생이든 뭐 학부생이든 상관없이 생각보다 학교에서 현장을 체험할 기회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 조금 가서 간접적으로라도 듣고 조금 여긴 이렇구나 라는 걸 아는 게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공 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개념을 알고 있어야 설명을 드리니까 그건 좋고, 뭐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저는 복지연구, 장기요양기관 중에 하나가 복지연구가 있다 보니까 많이 물어봐요. 지금 여기 저희 사무실에도 복지연구들이 조금 전시가 되어 있는데 뭐 시험 볼 때 그거 있어요. 그 대여 품목, 뭐 구입 품목, 뭐 열 몇 종 이런 거 있는데 생각보다 그게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복지연구 그때 배웠던 게 조금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회사업학, 그러니까 사회복지를 복수 전공했는데 아무래도 사회복지 쪽을 복수 전공하는 게 확실히 도움이 되고요. 뭐 그 외에도 뭐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는 심리학 같은 게 좀 도움이 됐어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대화를 하면 좋을지 그런 거에 되게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2020년을 기점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진출로 실버 산업 시장이 팽창되는 것을 가시적으로 느낄 수 있어요. 현직을 수행하시면서도 그런 현상을 가시적으로 목격하시는지 말씀 한번 해주세요. 확실히 고령화가 되는 거는 이제 느껴지긴 하는데, 제가 있는 현장 같은 경우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실질적인 대상자가 아니라 대상자의 보호자인 경우가 많아요.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그 보호자들도 어떻게 보면 60, 70대다 보니까 조금만 지나면 또 대상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들을 노리는 거에 대한 이제 뭐 가시적인 움직임이 있기는 해요. 뭐 장기요양 기관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업을 조금 이름 있는 기업에서 시작을 한다던가, 아니면 저희 시니어스타워처럼 벌써 뭐 이렇게 키워놨지만 여기서 이제 또 진출을 한다던가 이렇게 뿌리를 두고 거기서 이제 좀 가지처럼 뻗어나가는 게 되게 많아지고 있거든요. 이념이랑 가치관이라고 하면은 되게 거창하지만 사실 그런 건 아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직원이랑 일을 하거나 뭐 할 때 너무 좀 포괄적이긴 한데 센스라고 봐요. 일은 솔직히 말하면 어느 누가 와도 타이핑하고 서류 작성은 어지간하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 사람과 나와의 같이 일하면서 아니면 직접 현장에 가서 어르신을 만나고 요양보호사를 만나고 그 외에 뭐 다른 업체를 만나든 아니면 뭐 협력 기관을 만나든 누굴 만나도 이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떤 포지션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 거는 센스예요. 같은 또래의 어떤 다른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는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면 되겠죠. 영어를 섞어 써도 되고. 근데 예를 들어 내가 뭐 어르신을 얘기하고 있는데 뭐 갑자기 뭐 센스라던가, 센스도 영어니까 아무튼 그렇게 뭐 우리들 언어 줄임말 쓴다거나 그러는 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말로 설명하면 누가 그래 싶은데 생각보다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TPO라고 그러죠. 이제 그 상황에 맞게 행동을 하는 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센스를 가지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가치관, 이념 그런 것보다는 그냥 정말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센스 정도 있는 게 직장 생활에서는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일단 지금 하는 일이 사실 생각보다 반복이지만 약간 전문성이 좀 필요로 해요. 와서 겪어봐야만 알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에 대한 매력은 사실 내가 차릴 수도 있다는 거, 내가 이게 조금 이 사업에 더 진출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일을 할 때 이거는 내가 흡수를 해놓으면 좋겠구나, 이거는 내가 조금 배제를 해야겠구나 라는 거를 조금 느낄 수 있는 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고, 뭐 앞서 말했던 뭐 어르신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당연히 물론 큰 매력인데, 이거는 뭐 저뿐만 아니라 이 사업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다 느끼는 것 테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한 매력은 조금 이런 전문성이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목표는 사실 지금 제가 막 운영하고 있는 이 센터를 키우는 게 목표예요. 이게 아직 2년이 좀 안 됐는데 자리를 잡는 중이에요.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잡히긴 했는데,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자리를 잘 잡아서 키워놓는 게 지금 현재 목표이긴 합니다. 우선은 실버산업학이라는 거를 전공한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살리면은 되게 큰 무기가 되지만, 이거를 만약에 뭐 이렇게 활용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정말 빈 껍데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럴 거면 차라리 뭐 실버산업학 하지 말고 예를 들어 뭐 경영학을 경제학을 하던가, 아니면은 애초에 그럼 사회복지학을 한다던가, 그렇게 전문적으로 가야 되는데 실버산업학이라는 그런 특수성을 이용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 안에서 어느 길로 나갈지를 결정한 다음에, 실버산업학의 또 장점은 되게 포괄적이라는 거거든요. 더 많이 이렇게 이슈가 될 거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본인이 어떤 거에 포커스를 맞출지를 하루라도 빨리 결정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는 뭐 선배들한테 뭐 연락을 한다던가, 교수님께 도움을 청한다던가, 본인이 뭐 서칭을 한다던가, 그렇게 조금 전문성을 키워갔으면 좋겠습니다.